Yeah, before we begin, I would like to inform you that this talk will be conducted in Korean, so I will inform you. I'm sorry, and thank you, Pluto.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전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철호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NVMe 패브릭을 이용한 러버스트 셀프를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 공유입니다. 그리고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 제 문장과 문장 사이에 약간의 텀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환경에서 컴퓨터 노드 장애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서버 사용 기간에 따라서 장애율이 증가합니다. 사용 기간이 7년이 되었을 때에는 최대 18%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메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라마3의 프리트레인 과정에서 54일 동안 최대 466건의 장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75%가 서버 하드웨어와 관련된 이슈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컴퓨터 노드 장애는 클러스터 환경에서 피할 수 없는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이 장애는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고 데이터를 유실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또 시스템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기존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에서는 이미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에서는 레플리케이션과 리밸런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플리케이션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여러 OSD의 데이터를 복제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시스템의 가용성과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OSD 1번이 예기치 않게 종료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셀프는 기존에 갖고 있던 레플리카 셋에서 0번과 3번을 통해 데이터를 여전히 보장합니다. 그리고 이 복제의 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재빠르게 새로운 레플리카 셋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OSD 1번에 있던 데이터들이 OSD 4번으로 이동하는 리커버리 IO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OSD가 죽었을 때에 대한 과정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새로운 OSD가 추가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컴퓨터 노드 0와 컴퓨터 노드 1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OSD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때 동작하는 기능이 리밸런싱입니다. 즉, 셀프 클러스트 상에서 새로운 OSD가 추가되면 기존 OSD에 있던 데이터들을 새로운 OSD에 옮겨주는, 재배치하는 과정을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특정 OSD의 과부하를 방지하고 또 OSD 폴트로 인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미 레플리케이션이라는 추가 IO에 대한 로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새롭게 추가한 OSD가 사실은 OSD 1번에서 사용했던 기존 디바이스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디바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재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화하고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이 백필로 옮겨지는 새로운 데이터가 채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폴트 케이스에 따라서 불필요한 리커버리 IO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빈번한 폴트는 과도한 리커버리 IO를 유발하여 시스템 성능을 저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대규모 분산 클러스터 환경에서 더욱더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폴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는 디스어그리게이션이 있겠습니다. 디스어그리게이션이란 서버 기존 컴퓨터 아키텍처에서는 CPU, DRAM, 스토리지라는 하나의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컴퓨터 도메인과 스토리지 도메인을 분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NVMe over Fabric이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NVMe over Fabric은 NVMe의 고성능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장하고 TCP/IP 아니면 RDMA와 같은 네트워크 패브릭을 통해서 스토리지를 서버 노드에서 분리시켜줍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오른쪽 그림과 같은 JBuf와 같이 하나의 서버에 올 플래시 어레이를 구성함으로써 다수의 스토리지를 갖고 있는 서버가 다른 다양한 컴퓨터 노드의 블럭 디바이스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패브릭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떠한 물리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기존 셀프의 OSD에서 컴퓨트 도메인과 스토리지 도메인을 오른쪽과 같이 분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토리지 디서그레이션 방식을 셀프에 바로 적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셀프는 다스 환경을 기반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컴퓨트 도메인의 페일과 스토리지 도메인의 페일이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그림처럼 스토리지 도메인을 분리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컴퓨트 도메인에만 장애가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스토리지 도메인에 있는 디바이스는 여전히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컴퓨터 노드에 연결함으로써 재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리커버리 I/O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크러쉬 맵을 통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러쉬는 셀프에서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이 될지, 어느 OSD에 저장할지 결정하는 핵심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크러쉬 맵은 클러스터 내 모든 OSD와 그 상위 정보, 호스트, 렉, 데이터 센터와 같은 정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토폴로지 래핑 정보를 뜻합니다. 노드 제로라는 컴퓨터 노드에 페일이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노드 제로가 갖고 있던 OSD 1번도 같이 죽게 될 것이고 이때 사용하고 있던 디바이스는 도메인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디바이스를 다른 컴퓨터 노드에 연결해서 재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크러쉬 맵상에서 봤을 때에는 이 OSD가 새로운 ID로 할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러쉬 맵의 변경으로 인해 리커버리 I/O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OSD ID를 4번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1번으로 사용하면은 크러쉬 맵 변경이 없을까요? 여전히 변경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OSD 1번은 노드 제로라는 곳 밑에 있었고 지금은 OSD 1번에 있기 때문에 셀프 입장에서는 여전히 크러쉬 맵이 바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셀프의 기존 설계만으로는 NVMe over Fabric 기반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NVMe over Fabric 기반의 설계와 무중단 복구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셀프의 데이터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오버헤드를 없앨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패스트 리커버리는 NVMe over Fabric 환경에서 로버스트 셀프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 패브릭 디바이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셀프의 불필요한 복구 과정을 없앨 수 있을까요? 핵심은 스토리지 필로 도메인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 도메인 내에서는 OSD를 어떤 컴퓨터 노드에 배치하더라도 복구 과정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설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핵심 기능을 최소한으로 바꾸면서 구현하는 것. 두 번째,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스토리지 도메인을 재사용할 때에는 리커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아이디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컨트롤러입니다. 기존 구조에 새로운 컨트롤러를 추가함으로써 NVMe Fabric이 디바이스의 연결을 자동화하고 또 컴퓨터 노드 간의 이동을 자동화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버추어 호스트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기존의 셀프에서는 호스트 타입을 실제로 OSD가 동작하는 컴퓨터 노드의 호스트 네임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버추어 호스트 개념을 도입해서 이 패브릭 도메인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룩의 구조를 잠깐만 되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앞전 세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룩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셀프를 효율적으로 배포하고 관리하기 위한 오케스트레이션 툴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의 핵심은 오퍼레이터에 있습니다. 이 오퍼레이터 안에는 다양한 컨트롤러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는 OSD 매니지먼트와 OSD 프리페어를 사용하는 컨트롤러입니다. 이는 다양한 컴퓨터 노드 내에서 OSD 파드를 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 리커버리는 이러한 룩 오퍼레이터 안에서 새로운 컨트롤러를 추가함으로써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한 단계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패브릭 디바이스의 정보가 등록이 되었을 때 그 안에 있던 디바이스를 실제로 컴퓨터 노드에 등록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그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OSD를 실행시키고 버추얼 호스트 개념을 도입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토리지 노드 제로라는 제이버프가 있고 그 안에 있는 NVMe 디바이스를 노드 제로와 노드 1번에 연결해보고자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는 단순히 패브릭 디스크립터라는 파일을 등록함으로써 이 과정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패브릭 디스크립터가 등록이 되면은 컨트롤러는 핸들러를 통해서 이벤트를 처리하는데요. 그 핸들러는 패브릭 디스크립터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디바이스를 연결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이 패브릭 디스크립터 안에는 스토리지 컨트롤러를 접근하기 위한 IP와 포트가 있고 그 포트 안에 있는 여러 디바이스를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서브 NQN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통해서 실제 디바이스들을 컴퓨터 노드에 연결시킵니다. 그 후에 해당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OSD를 실행을 시켜야 될 텐데 이 부분을 기존에 있던 컨트롤러를 활용함으로써 구현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챌린지로 말씀드렸던 최소한의 변경으로 최대한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컨트롤러를 활용하기 때문에 OSD를 관리하는 기능들은 이 패브릭 컨트롤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토리지 디스어그리게이션을 위해서는 페일러 도메인을 패브릭 도메인으로 따로 분리를 해야 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새로 추가된 OSD 1번과 OSD 2번을 스토리지 노드 제로라는 버추얼 호스트에다가 추가하게 됩니다. 이 말은 원래라면 OSD 1번은 노드 1에 있기 때문에 그 호스트 상에서도 노드 1에 있고 OSD 2는 노드 제로에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호스트에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두 OSD는 다 같은 스토리지 노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버추얼 호스트라는 곳에서 모두가 같이 존재한다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크러쉬 맵이 어떻게 활용되길래 이 패브릭 패스트 리커버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리커버리 과정이 안 생기는지는 다음 사례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닛 과정이 끝났다는 것은 이제 이 디바이스, 이 페일러 도메인 내에서는 자유롭게 이 OSD를 다양한 컴퓨터 노드로 옮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노드 1번이 컴퓨터 페일이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OSD 1번도 자연스럽게 죽을 텐데요. 그랬을 때 이 폴트 이벤트가 모니터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크러쉬 랩상에서는 노드 1번의 OSD 1번이 죽었지만 버추얼 호스트에 있는 스토리지 노드 제로에서 OSD 1번이 단순히 다운이 된 걸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당 복구 과정은 이 이벤트가 등록이 되었을 때 이 OSD 1번이 도저히 노드 1번에서는 재시 작업이 불가능한지를 먼저 식별합니다. 그리고 이 OSD는 노드 1번에서는 도저히 실행할 수 없구나를 판단하게 된다면은 이제 앞전에서 등록했던 패브릭 맵을 기반으로 어떤 OSD 노드에다가 분산을 해야 될지를 판단합니다. 이 그림에서 살펴본다면은 노드 0와 1번이 있었고 노드 1번은 이제 죽었으니까 노드 0에다 연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노드 1번에서 이 디바이스를 디태치합니다. 그리고 다시 노드 0에서 커넥트를 합니다. 이 과정은 앞전에 했었던 NVMe CLI를 통해서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OSD 1번을 노드 0에서 재실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도 마찬가지로 기존 컨트롤러를 활용합니다. 이로 인해서 OSD 1번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거기서 사용됐던 컴퓨터 노드는 변경이 되었지만 크러쉬 맵상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스토리지 노드 0에서 단순히 다운이 됐다가 업이 되는 것이라서 크러쉬 맵 변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크러쉬 맵의 변경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리커버리 아이온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클러스터 환경에서는 빈번하게 컴퓨터 노드 페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셀프에서는 잘못된 사용이 적용했을 때는 불필요한 I/O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패스트 리커버리라는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불필요한 I/O를 없애고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현재는 삼성과 같은 다양한 회사에서 제이버프 프로덕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셀프와 제이버프 제품을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어플라이언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금과 같이 패스트 리커버리를 통해서 좀 더 견고한 러버스트 셀프를 구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좀 더 강력하고 유연한 스토리지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